안녕하세요. 서울 메디스타병원의 뉴로NC 센터장 이서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감각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예, 감각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우리 임필상 센터장님께서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뇌과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일단은 태어났을 때, 출생했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목 뒷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뇌간이에요. 네, 이때 이제 출생 시에 어떤 균형 감각이나 반사작용, 호흡,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출생에서 1년 동안 이 손의 부분이 좀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혀본과 균형의, 발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두엽 쪽은 뒤에 시지각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어, 이 부분에서는 시지각적인 해석이나 읽기가 시작하는 출생부터 2년 2살, 만 2살에 이르러서 이제 발달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정엽 부분은 요 앞부분의 바로 뒷부분, 네, 두정엽인데요. 이거는 이제 출생부터 6살 때까지 촉각이나 미각, 공간, 지각, 그다음에 시지각, 그다음에 어떤 읽기, 쓰기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전두엽. 얘네들은 이 앞부분으로서 문제 해결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감정이나 판단이나 언어나 뭐 운동을 굉장히 긴밀하게 계획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옆부분이 이제 측두엽이고요. 얘는 이제 언어를 이해하고 어떤 정보를 회수하고 그 다음에 조직과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기억하고 청각하고 학습하고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영역별로 나누자면 조금 복잡하죠. 여기 이 앞부분, 여기 코예요. 그래서 스멜해서 냄새 맡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이제 말하는 부분이 여기 브로카 영역,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브로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전두엽 부분에서 이 앞부분은 운동 피질, 뒤에는 감각 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이 부분, 여기 화살표가 보이실까요? 잠깐만요. 음, 네, 여기 이제 미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언어를 우리가 듣고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여기가 시각 피질이 있어요. 눈은 신기하게 눈 앞에 있는데요. 시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뒤에 시각 피질은 이쪽에 있어서 그대로 내 전체를 한번 돌고 나서 다시 전두엽 쪽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시각이라는 감각은 굉장히 70% 오감 중에 70%를 담당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감각 쪽은 이 부분이 감각 피질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음, 영역별로 네, 페이지가 안 넘어갑니다. 네, 영역별로 어,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거를 네, 호문클루스라는 네, 이상한 사람의 모양으로 네,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요 부분이에요. 요게 감각 피질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머리띠 뒷부분에 그 감각을 쭉 연결을 해서 보니까 여기가 다리 부분도 있고 여기에 손 부분도 있고 얼굴에서 입 부분이 있고 여긴 혀 부분이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다 비율별로 그림을 그렸더니, 인간의 모양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요렇게 체감각 피질의 호문클러스라는 그림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각에 대한 부분의 발달이, 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런 감각들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자, 이렇게 시냅스가 형성하는 부분이, 네, 시냅스가 형성되는 부분이 신생아부터 생후 3개월, 생후 6개월 굉장히 많이 시냅스가 형성이 되죠. 2세 때 정말 오밀조밀. 그래서 태어나고 3년 정도는, 3살까지는 엄마가 굉장히 많이 보호해주고 케어해줘야 된다. 보살핌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는 게 3세까지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냅스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4세에서 6세부터는 이렇게 시냅스의 제거, 즉, 다 필요 없는 부분은 개재치기가 들어가는 시기가 오거든요. 자, 그렇게 시냅스가 그러면 초기에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변화가 어려운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시냅스가 형성돼서 감각을 발달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 내 발달이 초기에 딱 완성되고 그 이후에는 변화하기 어려운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서 연구 결과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성인 시기에도 뇌는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발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동기 때보다는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고 변화 속도가 느리다는 부분이죠. 즉, 영유아기 때 자극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어떤 기회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애착 관계나 좋은 습관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영유아기의 시기에 양육을 놓쳤다. 그렇다면 사춘기 때도 굉장히 많은 그 신경망이 형성이 되거든요. 10에서 17세까지의 그 시기를 조금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우리 아동의 시기에 그 뇌 발달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즘 굉장히 핫해요. 신경 가소성. 여기저기 가도 요즘 뇌과학이 너무나 핫 이슈이기 때문에 신경 가소성이 더불어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데요. 뇌가 변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뇌 특정한 영역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에 의해서 새로운 시냅스가 또 형성이 딱 되죠. 그러면 신경 간의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지속적인 반복과 연습이 이루어지면 신경 연결을 굉장히 강화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환경이나 잘못된 습관이 있었으면 빨리 그 부분을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신경 연결은 독화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탭을, 이제, 탭을 요즘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그런 노출은 조금,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좀 그쪽에서 계속 자극적인 신경망이 계속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막아주시는 게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분노가 아이들 표출이 시작이 되면 그 분노나 짜증이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심해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시냅스가 연결이 돼서 강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좀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대처 방안으로. 그리고 말더듬이 시작이 되거나 어떤 언어적인 어떤 부분에 그 발음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부분을 빨리 대처해서 막아주셔야 돼요. 그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정상적인 방향으로. 자, 왜냐면 이 신경 가소성과 관련된 이 뇌과학의 중요한 2가지 원리가, 신경세포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새로운 신경망이 생성이 되고 거의 강화되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럼 그 부분은 약하게 돼요. 잊혀져요. 그러니까 새로 배운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새로운 약화되고 소멸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좋은 거를 배우고 강화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약화시켜서 소멸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뉴로 피드백이라는 훈련으로 가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로 피드백이라는 것은 신경을 되돌린다. 신경을 피드백해서, 신경진을 되돌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제가 여기에 그림과 이 말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뇌하고 어, 뇌파 밴드하고의 어, 대화의 방법인데요. 이 신경 가소성을 신경망이 연결하는 부분과 같아요. 원리는.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신경 신호를 줄 거야. 그거를 처리해서 나한테 다시 알려줘. 처리 조건은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건 높여주고 나한테 불필요한 건 낮춰주는 거야. 그러면 이 훈련 기기가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지금 조건이 맞았는데 땡 하고 소리를 내줄게. 땡 하고 소리를 내줘요. 그랬더니 내가 아 그래? 그럼 이 상태가 조건에 맞는 상태구나. 알았어 내가 그걸 좀 기억할게. 이번에는 어때? 신호 보고 알려줘. 그러면 이 훈련 기계가 이번에는 너한테 좋은 신경 신호가 아닌데? 그래, 난 그래서 소리 안 낼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안 나겠죠. 아, 뇌가 그러면, 아, 그래, 이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군. 그래서 이 신경 신호를 자꾸 녹화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뉴로피드백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러한 훈련들이 굉장히 게임 형태로 재밌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게임 형태로 이루어져서 어, 아주 쉽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와 호기심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일단 유로피드의 교련은 어떻게 훈련시키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열심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우리가 이 감각 감각 영역을, 내 영역을 발달시키기 위한 훈련들 중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훈련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이따가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 중에 이 집중력, 이 활 쏘는 훈련이 잠깐 나올 거예요. 이 활 쏘는 훈련은 뭐냐면 이 측두엽의 청각피질과 아까 두정엽, 아까 뒤에 그 홈플러스 있었잖아요. 이상한 인간의 모양. 그 두정엽의 감각피질을 다 건드려줘요. 그 앞에 운동피질도 같이 건드려주는 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얘가 어, 순발력을 점점 높여주고 지구력을 점점 높여주고 당연히 전두엽은 같이 건드려줘서 우리가 어떤 인지나 사고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에 효과적인 아이들은 어떤 운동 기능이 떨어진 아이들, 왜냐하면 이 말하는 것도 여러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는 언어 능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동 기능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운동 발달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어떤 그 파킨슨병이나 수전증 오십견, 네, 뭐 사지저림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훈련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기억력 훈련이라는 훈련은 그 측두엽, 우리가 청각 부분의 그 감각의 발달을 도와주면서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켜줘요. 왜냐하면 이 청각 아래쪽에 해마나 편도체 부분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담당하는 부분이 기억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발음이나 어떤 언어의 그 도움이 되는 기관들의 어, 기능을 좀 기억을 했다가 내가 써야 될 때 써주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머와 편도체를 발달시켜서 이 전전두엽이랑 이 해마 복합체 영역을 다양하게 발달을 시켜서 어떤 학습이나 언어 능력의 그 수준을 좀 높여주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학습 능력이 수학 능력이 향상되는 걸 도와주는 게 이 기억력 훈련입니다. 네,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고요. 사고력 훈련도 마찬가지로 부정력과 이 사고력, 공간지각 능력을 향상을 시켜줘요. 그래서 전두엽과 뭐 축두엽, 부정엽을 발달시켜서
학습 능력과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그리고 이 생각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 사고력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자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자운의 균형이 있어요. 얘는 자운의 SMR이라고 하는 각성 능력과 집중력이라고 하는 베타파 훈련을 동시에 시켜주는 훈련인데요. 자원의 밸런스를 맞춰줘서 균형 있는 발달을 이끌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뉴로 피드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떻게 뇌를 바꾸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동영상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일단 뉴로 피드백은 뇌 인지 작용에 대한 피드백이거든요. 뇌 외부에서 들어오는 뇌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스스로를 적응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응하고 기억하고 학습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서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지작용을 높여주는 피드백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뇌파라는 것은 신경망의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훈련 모드를 결정을 해서 특정 뇌파를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경망의 발달을 조절을 해요.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아주 적은 수의 뉴런으로도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정보 처리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파의 세기로 보면 굉장히 약하고 빠른 뇌파를 갖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 훈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뇌는 부위별로 굉장히 기능이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끼리 신경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신경회로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경회로들이 또 다른 영역들이랑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훈련하는 부분이 전전두엽인데 이 전전두엽이 뇌 전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전두엽에서 훈련을 시키면 어떤 뇌의 특정 어, 기능을 발달시키는 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 대신 그 영역을, 그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런 기능들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신경회로들을 작동시켜서 발달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어, 네. 이 부분이거든요. 뇌의 어떤 특정 신경회로들을 선택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마다 기능이 있는데, 어, 자신한테 부족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발달시키고요. 그렇다 보면 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음, 특히나 이 뉴로하모니, 우리 이 뉴로피드백 훈련은 매 초마다 뇌파의 조건을 점검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이게 임계값이라고 하는 건데요. 임계값이라는 것은 뇌파 조절을 위한 기준, 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뉴로하모니의 이 뉴로피드 훈련을 하면 매 초마다 그 기준값을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게 돼서 각 개인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뇌파를 조절하여줘서 계속 그 상태를 항상성을 높여주는, 가소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 훈련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요거는 뉴로피드백 훈련의 전후의 뇌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왼쪽의 그 뇌파는, 이게 맨 앞에가 눈을 떴을 때고요. 네. 요 부분이 눈을 처음에 떴을 때고, 여기가 눈을 감았을 때, 여기가 눈을 떴을 때예요. 자, 전혀 구분이 안 되죠.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뇌파가 이 좌측, 왼쪽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음, 눈을 뜨나 감으나 상태가 뇌가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고, 내가 활동할 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아이가 굉장히 멍한 상태고요. 내가 어떤 상태다라고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냐면, 졸릴 때, 내가 굉장히 졸릴 때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어떻죠? 짜증나고, 뭐 이렇게 귀찮잖아요. 이 상태가 눈이 떠져 있는 상태인데 내가 약간이든 많이든 개인 상태에 따라 졸린 상태에서 뭔가 자꾸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짜증이 나고 내가 뭐 하기가 싫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가장 많이 힘들겠죠. 부모님도 양육하시기에 굉장히 힘들고. 자, 이런 원인들을 찾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제 보시면